세상에, 이런 사랑이 진짜 가능하다고? 이건 영화도 드라마도 아니야. 실제 이야기라고. 한번 듣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을 거야. 여러분, 혹시 한류 로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속 다정한 남자 주인공에게 빠져들곤 하죠. 그런데 한 미국 여성이 단순한 팬심을 넘어 실제로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녀는 처음엔 한국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운명 같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피아가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감동 실화입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한국 남성에게 끌리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한국 남성의 매력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2명의 동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다 보니 저 역시 연애와 결혼에 대해 특별한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애를 시작한 것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자의반 타의반으로 몇몇 미국 남성과 연애를 했지만 언제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상하게 그 감정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은 있었지만 감정적인 교류는 적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함께 크게 기뻐하기보다는 그거 좋은 소식이네 정도의 반응이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럼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더 따뜻한 감정적 교류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기분을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애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고 저는 점점 연애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친구는 한류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한국 남성들의 다정함과 배려심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 편을 보기 시작했지만 몇 회가 지나기도 전에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남성들은 단순히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인을 아끼고 보호하며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습니다. 여주인공이 힘든 일을 겪으면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이벤트로 사랑을 표현했고 평범한 날에도 사소한 관심과 배려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연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건 드라마일 뿐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현실에서도 이런 남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한국 남성들에 대한 외국인 여성들의 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따뜻한 태도를 실제로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조사해보면 할수록 한국은 단순히 한류 드라마 속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정을 나누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한국 남성들이 정말 드라마 속처럼 다정한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왜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어졌니?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친구들도 여행은 좋지만 너무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어 라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르게 오가는 대중교통,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서로 배려하며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첫 여행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거리마다 다양한 상점들과 카페가 즐비한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여행의 첫날을 즐기며 명동, 강남, 홍대 등 유명한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밤늦게까지도 거리가 활기찼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한 카페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산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그가 조용히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 서 있던 남성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결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 앉았고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신 건가요? 그의 영어 실력은 유창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즐거운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금융 관련 일을 하고 있었으며 주말에는 가끔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배려심과 따뜻한 성격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의 도움 덕분에 더욱 편하게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주었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여행의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한 감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영이 제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피아 씨, 혹시 한국에서 좀 더 머물 생각은 없나요?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두영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머문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더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그냥 한국이 좋아서 더 알고 싶어서 머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은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더 머물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행이 즐거워서 머무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두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 시간을 더 이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더 머무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기도 했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영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소피아 씨가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제가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주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서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반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만난 두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결정을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도 쉽게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번 고민한 끝에 결국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반가운 감정보다 긴장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소피야, 여행은 어때?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니?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 한국에서 좀 더 머무르고 싶어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그냥 여행이 아니라 더 머물고 싶다고? 네. 제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곧바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아빠, 저도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두영 씨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줘요. 저를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는 그 남자를 제대로 아는 거야? 얼마나 오래 만났다고 그런 결정을 하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저도 모르게 미국에서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부모님도 당연히 제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리라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깨뜨리는 제 결정이 부모님께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통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시간을 좀 더 갖고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낙담했지만 두영은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받아들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소피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결국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두영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부모님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몇 주 뒤 부모님과 다시 영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영이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두영을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했고 두영은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영입니다. 소피아 씨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피아 씨를 그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영은 침착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처음보다 훨씬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소피아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너무 먼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와의 거리도 멀어지겠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란다. 어머니의 말에 두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소피아 씨가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미국에 방문할 기회를 자주 만들겠습니다. 저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부모님과 두영의 대화는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적어도 두영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부모님과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두영은 한결같이 진지한 태도로 저와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은 완전히 승낙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두영 씨, 소피아를 끝까지 아껴주기를 바란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히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부모님께서 완전히 찬성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니까요. 그의 말은 언제나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부모님과 두영의 영상통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두영에게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셨고, 아버지 역시 두영의 직장과 장래 계획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두영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영 역시 흔쾌히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부모님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두 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영이 정중한 태도로 부모님을 맞이하고 유창한 영어로 직접 길을 안내하자 부모님의 얼굴에는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영 씨,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아버지께서 물으셨을 때 두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지만 가족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피아 씨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소피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두영 씨가 책임감 있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느껴지네요. 두영은 부모님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부모님은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버지는 두영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짧지만 의미 있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난 후 어머니께서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란다. 두영 씨가 내 곁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침내 저와 두영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걱정과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결국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두영 역시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끝까지 소중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제 가족들도 한국으로 와 함께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복을 처음 입어보는 경험도 신기했고 한국식 전통 예식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문화의 차이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영의 부모님께서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부모님과 두 동생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곧 한국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두 동생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언니,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야. 우리도 여기서 살아볼 수 있을까? 막내 동생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경험하면서 두 동생도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고 두영과 저는 이제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가족은 더욱 한국이라는 나라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동생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부모님께서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나의 선택이 결국 가족 전체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국 여행에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선택은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두영과 함께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동생들도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적응해 갔습니다. 두영과 함께 새로운 집을 꾸미고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갔고 점점 이곳이 제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두 동생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점점 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